7강 과학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입니다. 과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수업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실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 실험 수업이 중요하냐? 과학에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태도를 학습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실험 활동 자체가 즐거워요. 자석에 클립 가지고 노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애들한테 뭐 하나 들려주면은 미쳐버려요. 그래서 실험 수업을 중심으로 이번 파트를 설명할 텐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제가 되었느냐? 2014년이랑 2015년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안 나온 지 6년이 넘었어요? 심지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평가에서만 두 문항이 나왔어요. 2014년 보시면 6학년 범위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게 왜 형성평가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은지 쓰라고 나왔습니다. 2015년 보시면 실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방법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평가를 외우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이걸 왜 봐야 될까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근데 진짜 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부분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혹시 자기가 더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지도서를 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험 수업의 유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탐구적 실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시적 실험. 탐구적 실험은 알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을 찾는 실험입니다. 산염기 단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가? 학생들이 알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직접 해봅니다. 지시약 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그럼 새로 개념을 습득하겠죠. 염기성 용액의 성질이 점점 약해진다. 이런 것들이 탐구적 실험입니다. 예시적 실험은 이미 알려진 사실, 개념, 일반화를 확증하는 증거를 찾는 실험입니다. 앞에서 염기성 용액 성질 점점 약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실생활에선 어떻게 산염기가 쓰이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 화장실로 갑니다. 오줌에 들어있는 암모니아가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 콜라 같은 산성 용액을 이용해서 변기때를 지울 수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서 해봅니다. 확증했죠? 물론 실제 수업에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시적 실험입니다. 이제 시범 실험 부분을 좀 볼 건데, 2021년 체육 기출 중에 교사가 시범을 보일 때 주의해야 할 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그러면 어쩌면 과학도 비슷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실험 왜 하느냐? 시간, 비용, 안전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릴 때. 실험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한정된 수업 시간 안에 실험을 끝낼 수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로 시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 때. 연소와 소화단원에서 이산화탄소 검지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 통틀어서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쓰는데 가격이 10만원 단위로 나와요. 이걸 한 수업에 5개씩 막 준비해서 써야 된다? 이거는 명백하게 예산 낭비가 되겠죠. 교사가 대표로 실험하면 비용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지 않은 실험일 때. 특히 화학약품을 다루거나 불을 다루는 실험이면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글 같은 학생들이 있고 걔네가 평소에 실험하다가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실험할 때 사고 쳤을 때 상당히 골이 많이 아파요. 그럴 때 써볼 수도 있는 게 바로 시범 실험입니다.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범 실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가능한 간단한 도구를 써야 한다. 복잡한 도구를 써버리면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네 번째,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즉,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사전 실험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 제가 교생 실습 나갔을 때 사전 실험을 안 해가지고 실험을 조져버렸거든요. 네, 화학약품이 오래돼서 맛이 갔던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실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시간이 적절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나머지 학습 방법은 딱히 과학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글쓰기 봅시다. 이게 왜 필요한가?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고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과학에 대한 생각을 명료화시키고 대안 개념을 파악, 즉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개념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5개념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이 개념 변화 학습 모형 등으로 다음 차시를 준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과학 글쓰기에 어떤 유형들이 있나? 첫 번째, 과학적 대상에 대한 글쓰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적 맥락에서 글쓰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좀 편한 형식이에요. 과학적 편지 쓰기, 소설, 일기, 그리고 포스터 만들기 등이 있고요. 후자는 딱딱한 형식이 많습니다. 보고서, 설명글, 논증글 이런 방식들이 스팀이 있긴 한데 이건 좀 고민이 됩니다. 뭐냐면 실생활 문제를 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인문, 사회, 예술, 그리고 수학을 써서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 봅시다. 교수학습 방법보다는 아까 평가가 좀 더 비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왜? 6년간 안 나왔으니까. 자, 그래도 이제 평가 방법을 보자면 첫 번째 지필평가, 객관식, 주관식 평가 등이 있겠죠. 안 나오겠죠? 요즘 학교 현장에서도 안 쓰는 구닥다리 방식이기 때문에 뭐 임용고시에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수행평가 방법, 관찰, 면담, 포트폴리오 다른 과목에서도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큰 비중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험 실기, 실험 기구를 사용하는 실험 수행 능력 자체를 평가합니다. 네, 2015년도 기출이에요. 다음으로 실험 보고서, 탐구 과정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평가합니다. 이거 평가하기 전에 미리 보고서 양식과 평가 준거를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이 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두 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험 실기랑 실험 보고서. 과학 과정 중심 평가, 네, 무엇이 있느냐 보자면 학습을 위한 평가이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평가 주체를 다양화합니다. 예전에는 교사만 학생들을 평가했었는데 지금은 교사 평가도 있고 동료 평가도 있고 자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핵심 역량, 과학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들을 다섯 가지 있었죠. 그것들을 평가하고 다섯 번째, 즉각적이고 수시적인 피드백. 예전에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두 번만 딱 평가를 했다면 요즘에는 수업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네, 과정 중심 평가의 평가 방법입니다. 자, 이번 강의도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